안녕하세요. 토스 인터널 프로덕트 팀의 풀스택 디벨로퍼 이만솔입니다. 오늘은 토스팀 내부에서 사용하는 슬랙 봇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션은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인터널 프로덕트 팀은 토스 팀원분들이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토스팀에 최적화된 그리고 편리한 제품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랙은 토스팀에서 팀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 직장이나 이전 직장 혹은 모임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텐데요. 슬랙은 토스팀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슬랙은 API가 굉장히 많고 자세한 범위로 지원하고 있어서 챗봇 개발에도 유리합니다. 슬랙의 챗봇인 슬랙봇은 채널에 메시지가 올라오는 등의 유저의 이벤트를 구독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메시지에 버튼 등의 컴포넌트를 첨부해서 복잡한 처리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랙과 다른 툴들을 연동하는 형태의 슬랙봇으로 팀 내 전환 비용을 많이 아낄 수도 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토스 팀원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슬랙에서 직접 제품을 제공한다면 좀 더 자주 쓰이고 더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토스 팀원분들께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은 슬랙봇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토스 팀에서는 슬랙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슈봇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슬랙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업무 티켓을 남겨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슈봇에 정해진 커맨드로 이슈 제목과 함께 입력해주면 이렇게 이슈를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할당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할당할 수도 있고 티켓을 완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슈봇에서는 토스팀 내에서 지라의 많은 기능들을 슬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구매 요청 봇입니다. 토스팀 내에서 필요한 비품 혹은 사무용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슬랙봇으로 따로 품위서를 올릴 필요 없이 슬랙 내에서 요청, 발주, 지급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여 개가 넘는 여러 봇들이 토스 팀원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 봇들은 사내 제품만으로 그치지 않고 굿즈로도 제작되는 등 팀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 슬랙봇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슬랙의 시스템 스택을 상단에 구름처럼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아래는 장고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있는 저희 웹서버입니다. 저희 서버를 기준으로 슬랙으로 나가는 리퀘스트는 웹훅과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랙이 제공해주는 이벤트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소켓으로 슬랙과 통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코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슬랙은 수십 개의 API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문서화를 꽤 잘해주는 편입니다. 슬라이드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사진과 같이 API들을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 혹은 알림을 슬랙 메시지로 보내주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웹서버에서 웹훅을 슬랙으로 날리면 슬랙에서 받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역할입니다. 처음 개발한 코드에는 하드코딩된 웹훅 패스와 단순히 메시지를 보낼 채널과 메시지 내용만을 받는 간단한 함수였어요. 슬랙에서는 마크다운으로 디자인된 서식을 렌더링해주고 있는데요. 이 서식을 만들 때 제이슨 형태로 작성해야 되는 슬랙 메시지 디자인 방식이 불편한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메시지 전송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마트한 슬랙봇을 제공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단방향으로 진행되던 웹훅 방식과는 다르게 API 콜로 슬랙의 포스트, 업데이트, 채널 인바이트 등과 같은 API 요청을 이벤트 서브스크립션으로는 웹서버에 웹훅 조서를 제공해서
메시지, 채널 조인 등과 같은 이벤트 구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인증된 웹북 패스를 직접 요청하던 방식 대신에 슬랙의 API를 랩핑한 공식 SDK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 과정에서 API 인증이나 핸드쉐이크 단계 등 공통으로 수행하는 로직도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슬랙에서 웹서버에 쏴주는 리퀘스트를 파싱해서 추상화해 놓은 페이로드 객체와 JSON 형태의 문자열 대신 각 블록을 추상화해서 훨씬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슬랙에 메시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왼쪽과 같이 JSON으로 메시지 형태를 정의해줘야 했었는데요. 알고 있어야 되는 속성이 많기도 하고 자동 완성도 되지 않아서 사용하는 데 그다지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블록들을 각각의 클래스로 추상화해서 왼쪽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가요? 한눈에 봐도 훨씬 쓰기 좋아졌죠? 또한 복잡한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슬랙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보통 슬랙 메시지에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숨겨진 속성들에서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블록의 특정 영역에 JSON이 아닌 문법으로 문자열을 객체로 파싱할 수 있도록 주입했습니다. 저 영역을 파싱하면은 아래와 같은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체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슬랙의 메시지 페이로드에 저희가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등에 필요한 JSON 객체를 적재할 수 있게 했으며 메시지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제품이 유저와 긴 시간 동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제품이 커지니까 유지보수하기 불편하다. 기능들을 추가하기 힘든 구조다. 자체의 오류들도 잦은 편이다. 같은 피드백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코드 자체가 절차지향적으로 작성되어서 기능 추가에 장애물이 되었고요. 여전히 분기 처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유지보수하기에도 불편했을 뿐더러 당시에 공식문서 업데이트가 늦어서 공식문서 스펙 대신에 매 리퀘스트를 직접 쏘고 받아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된 스펙에 전체 슬랙봇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사고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희만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슬랙에서 들어온 요청을 분류해서 추상화했고요. 이 요청에서 execution이라는 객체로 다음에 이어질 동작들을 제시했고요. scene이라는 객체로 이 동작들을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토스팀의 자랑인 커피 스타일로에 슬랙봇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컷사봇입니다. 컷사봇은 바리스타 분들의 재고 확인이나 다른 팀원분들의 주문하는 시간을 좀 더 아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컷사봇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슬랙에는 없는 scene과 execu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마치 순서도나 스토리보드와 같이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도록 했습니다. scene는 제품의 스토리보드에서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execution은 버튼 클릭과 같은 액션 요소를 담도록 했어요. 아까 보신 컷사봇의 모습입니다. 컷사봇을 호출하고 메뉴판을 열어서 메뉴를 고르고 장바구니에서 주문 완료를 하는 과정을 본다면은 슬랙의 슬래시 커맨드 익스큐션으로 컷사봇을 부르면은 메뉴판 씬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메뉴 추가 익스큐션으로 메뉴를 추가한 후 주문 완료 익스큐션으로 주문을 완료합니다.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처음 메뉴보드 씬을 호출하고 이 씬에서 메뉴 버튼, 주문 취소 버튼,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각각 카트 리플라이 씬, 캔슬 오더 씬, 오더 컴플리트 씬 등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품들이 슬랙뿐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어떤 개념들은 오히려 불편해졌고요. 팀이 커지면서 새로 오신 팀원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어요. 이전에 언급됐던 체인이 슬랙의 메시지 블록에 저장되었는데요.
제품들이 더 이상 슬랙폰만으로 구성되지 않아서 체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어요. 또한 구현 특성상 시리얼라이즈 되지 않는 정보들을 저장할 수 없고요. 슬랙의 필드 길이 제한에 따라서 긴 문자열도 저장할 수 없었고요. 중간에 훼손되거나 누락될 경우에 복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씬의 경우에는 더했던 게 로직을 대부분 씬에서 처리했고 렌더링도 여기서 하는데 이전 씬의 정보와 다음 씬의 정보도 가지고 있다 보니 씬 하나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코드를 관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도 많아져서 진입장벽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시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대한 씬을 각 역할별로 템플릿, 핸들러 등의 레이어로 부수고 체인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자가 내부 구현 원리를 몰라도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쓸 수 있도록 가볍고 깔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앞으로의 슬랙폰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왜 이렇게까지 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보셨다시피 슬랙 개발 방식이 특히나 복잡한데 소스 팀원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모두 사용하는 툴인 만큼 많은 제품들을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려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더 발전시켜야 하며 워크스페이스에만 묶인 슬랙봇의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요. 지금보다 좀 더 안정성을 챙겨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슬랙봇 말고도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함께할 개발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슬랙을 사용해온 여정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이 발표가 여러분들의 팀에 슬랙봇을 도입하시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